자, 이제 대륙 삼국사의 핵심 코어 구간 들어갑니다. 부여, 고구려, 광개, 토대왕, 안시성, 수당 전쟁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사실 하나의 대륙판 시나리오라는 거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 완전 와닿을 거예요. 부여와 동명왕 신화, 북방 초원에서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 보통 역사책에서 부여는 만주 상단의 작은 나라처럼 나옵니다. 근데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부여를 그렇게 보면 스케일이 확 줄어요. 부여는 사실 하늘만큼 넓은 초원과 끝없이 뻗은 강줄기 사이에 자리한 대형 북방 기마국가였습니다. 겨울은 칼바람이었고 여름은 풀냄새가 흘렀고 사람들은 말 위에서 자라나듯 컸어요. 그 중심에 바로 해모수, 주몽, 동명왕, 이고리가 이어집니다. 신화라고 하지만 여기엔 북방 국가 특유의 문화 코드가 숨어 있어요. 태양 하늘 숭배, 활쏘기 말 중심 생활, 부족 간 연합 구조, 강을 기준으로 한 이동. 이건 단순히 스토리가 아니라 북방 기마국가의 실제 정치 문화적 기반이죠. 이 세계관을 이해하면 주몽의 남하가 왜 그리 자연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팽팽한 견제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 정도면 새 땅에서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떠난 거예요. 그 길은 지금처럼 좁은 만주 골짜기를 찔끔 이동한 게 아니라 북방 초원의 남단, 요서, 하북 일대로 내려오는 대이동 이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졸본 도착, 여기가 새로운 스타트 지점이다. 주몽이 도착한 곳 졸본. 청동색강과 야트막한 언덕이 이어진 이 지역은 신기할 정도로 군사적 지리적으로 좋아요. 왜냐면 북쪽 초원 세력과 연결되기 좋고 서쪽 요서 평야와도 멀지 않고 산과 강이 적당히 있어 방어도 가능하고 물자와 인구를 모으기 쉬운 구조. 즉 새 나라 만들기 최적지. 주몽은 이곳에서 고구려를 세우죠. 이게 바로 대륙 삼국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구려의 시작은 이미 넓은 대륙과 연결되는 형태였다. 고구려의 실제 지리, 평양이 정말 그 평양이 맞아? 이제부터 진짜 재밌는 구간. 고구려는 도대체 어디까지였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지도에서는 고구려가 압록강 근처 산악국가처럼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전쟁 기록을 보면 이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고구려는 하루 이틀 사이에 전선이 몇백 킬로미터씩 바뀌고 수십만 단위 군대와 싸우고 동서남북 넓게 전쟁을 벌이고 기병 위주의 속도전을 펼쳤어요. 만약 산악국가였다면 이런 전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병은 평야에서 강합니다. 보급도 평야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즉 고구려의 중심지는 압록강 동쪽 산악지대보다 요동, 요서, 하북 평원대 전체에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평양. 그 평양이 아닐 수도 있다.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평양성. 근데 이게 지금의 평양이라고 확정되는 건 사실 조선 후기 이후의 해석이에요. 고대 중국 고구려 기록을 보면 동북 지역의 평양이라는 지명 자체가 여러 개 있었어요. 즉 고구려의 평양성은 현재 북한의 평양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평양성을 하북성, 요서 일대의 중요한 거점 도시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지도를 그리면 진짜 신기하게도 고구려의 모든 전쟁 기록이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다시 그리면 벌어지는 일. 고구려의 이동 속도, 마리댐, 동서남북 전선 변화 모두 이해 가능. 해상 세력 외와 충돌, 자연스럽게 연결. 후연 거란과 연속 전투, 바로 인접함. 고국원왕 피살 사건, 전선이 너무 가까워서 가능한 구조. 기존에 이상하다고 여겨졌던 기록들이 전부 그래서 그렇구나로 바뀌어요. 광개토대왕비 해석, 동선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지도가 잘못된 거였음. 광개토대왕비는 고구려 역사에서 거의 정답지 같은 자료예요. 근데 이 비문을 지금 교과서 지도에 그대로 대입하면 동선이 막 꼬여버립니다. 예를 들어 후연 공격, 거란 토벌, 숙신 정벌, 백제 공격, 외 추격, 부여 붕괴, 동부여 토벌. 이걸 압록강 중심으로 보면 광개토대왕은 거의 텔레포트 쓰는 수준입니다. 근데 고구려 중심을
요서 하북 인근으로 옮기면 후연 바로 역, 거란 북서쪽, 숙신 북쪽, 백제 남쪽, 외 해상 산동 요서, 동부여 북동. 모든 전쟁이 하나의 원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흐름이 됩니다. 즉 꼬인 건 광개토대 왕비가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던 작은 지도였던 거죠. 왜 문제 일본의 그 외만이 아니었다. 광개토대 왕비에서 가장 사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구간이 바로 외 등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왜 일본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걸 조그만 일본열도 전체와 연결시키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광개토대 왕비에는 외가 백제를 도와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지도에서 보면 일본이 여기까지 온다고? 그 시절 배 타고? 이렇게 난리가 나죠. 하지만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외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요서 하북 산동동의 북부 규슈에 걸쳐 있던 해상 복합 세력이라고 봅니다. 즉 외는 일본 열도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대륙 연안부터 반도까지 확장된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광개토대 왕비의 전쟁 동선이 기적처럼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외가 백제를 도왔다. 가능. 요서 산동반도 해상 루트에 있었으니까. 외가 고구려와 충돌했다. 가능. 고구려도 서해 루트 장악하려 했으니까. 외가 고구려에게 패배했다. 가능. 육해 전력을 같이 썼던 세력이었으니까. 즉 외는 일본 한정이 아니다. 해상권 전체를 둘러싼 경쟁 세력이었다. 안시성 위치 실체. 그 유명한 안시성 사실 위치가 달라야 말이 된다. 한국사에서 레전드급 에피소드 하나 뽑으라면 거의 안시성 전투 들어가죠. 영화에서도 멋있고 전설적인 이름이지만 정설에서 말하는 안시성 압록강 주변 작은 성. 이 모습으로는 1년의 전쟁 기록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당 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끌고 이동했다는데 그 지형은 그런 보급이 절대 불가능하고 전방후방 전선이 너무 촘촘해서 기병전이 벌어질 수 없고 장기간 공성전 전개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요동성 배감성 안시성이 전부 하루거리에 있는 구조가 비현실적이니까요. 근데 이걸 대륙 삼국사 관점으로 즉 고구려 중심지를 대륙 쪽으로 이동시키면 안시성의 후보지가 하북요서 나나 일대의 대형 평지 요새들로 이동합니다. 그쪽은 기병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평원, 수십만 병력 보급 가능, 대형 공성전 가능, 후방기지와 전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됨, 당나라 수도와 동선이 딱 맞음. 특히 안시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동부가 곳곳에 지명과 겹치는데 대륙 지역에는 안시 형태의 지명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안시성의 최종 공성 장면이 흑산 토산으로 묘사됨. 압록강 근처는 대부분 산악 지형이고 흑산에 쌓아 올리는 대형 평원 공성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북 요서 일대는 광활한 평야에 흙을 쌓아 만든 토산전이 흔합니다. 즉 영화에서 본 그 대형 공성전은 오히려 대륙판 지형에서 100% 실현 가능합니다. 안시성의 위치 논쟁을 대륙판으로 재정리해보면 고구려 압록강 동쪽 산악국가, 광개토대왕 안시성 수당 전쟁 일체성 불가능, 고구려 요서 하북 중심 대륙국가, 모든 전쟁 기록이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연결됨. 이건 단순히 위치 바꾸기가 아니라 고구려의 스케일을 실제 기록과 맞는 방향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수당 전쟁 이거 한반도 세력과 싸운 게 아니었다. 자 이제 오늘의 대미입니다. 수나라 당나라 대 고구려. 동아시아 역사의 클라이맥스. 수나라의 대군이 한반도 끝까지 와서 싸웠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 시절 기술로는 그 규모의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가서 수개월 동안 전쟁을 벌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걸 대륙판 고구려로 보면 모든 게 순식간에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수당이 공격한 고구려 전선은 지금의 만주보다 훨씬 서쪽 요서 하북 일대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하 서행 동선이 당나라 수도와 맞음. 장안 하북 이동 루트는
그야말로 평지로 이어진 대로. 장기전 가능. 대형 보급선, 식량 운반 모두 가능. 수십만 단위 군대 이동 자연스러움. 한반도 길이로는 절대 불가능. 해상 보조군이 등장하는 이유 설명. 당나라 해군이 한반도 서해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륙 해안이라면 자연스러움. 고구려의 반격 속도가 이해됨. 며칠 만에 역습했다는 기록이 말도 안 되게 빨랐는데 대륙판 지형에서는 완전 자연스럽습니다. 수당 전쟁은 한반도 전쟁이 아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치다가 망하고 당나라가 다시 공격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걸 한반도 대전처럼 생각하지만 대륙 삼국사 관점에서는 중원 왕조 대 북방 동북 대평원 초강대국의 충돌. 이게 정확한 그림입니다.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등하게 맞서 싸웠던 그 시대의 슈퍼파워였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수나라 100만 대군, 당 태종 친정, 수십 년에 걸친 전쟁, 여러 전선 동시 운영, 동해 북부 요서 하북 전체에서 분쟁. 이런 전쟁을 산악국가 고구려가 감당했다. 그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요서 하북 요동을 장악한 대국 고구려라면 이 모든 게 기록 그대로 어떠한 왜곡도 없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자부여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초원 서사가 고구려의 대륙 영토로 이어지고 광개토대왕의 원정으로 펼쳐지고 이어 안시성 수당 전쟁까지 터지면서 동아시아의 판 전체를 흔들었죠. 오늘 이야기를 다 합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좁은 지도 삼국사 대신 대륙 초원 해상 반도, 이 넓은 사디지도 위에서 부여 고구려가 뛰어다녔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 편은 발해의 정설대 대륙설 완전 비교편. 부여 고구려의 마지막 계보가 어떻게 동북아 전역을 다시 뒤집었는지 아주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역사 여행 다음 장면 바로 이어집니다.